오늘 강의를 해 주실 분은 윤기순 사장님이신데 저는 이분 이름이 윤안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이름을 안경이라고 지었을까 하면서 맨날 윤안경 사장님 그랬거든요. 그런데 애터미를 이제 진행하면서 왜 윤안경이라고 부르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직접 들어보시고 애터미를 진행하면서 쌓아온 그 노하우를 지금 알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기순 세일즈 마스터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간하고 돈하고 바꾸고 왔습니다. 굉장히 이 하루가 지루하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회사를 한 2년 다니다가 그다음에 회사도 보니까 내가 일한 만큼 돈을 주는데 일을 더 해도 안 주더라고요. 밤에 사건이 발생되면 나가서 일을 할 때 수당을 더 안 주더라고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봉급 차이가 겨우 2, 3만 원 정도. 음소거를 이렇게 울리지 않게 해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거기 회사를 다니다가 장가는 가야겠고 해서 장가는 겨우 갔습니다. 가고 다행히 직장이 없어서 못 갔죠. 그래서 거기서는 성공한 게 이제 장가를 갔고, 근데 회사를 다니까 영 아주 뭐라 그럴까, 돈은 조금 주면서 일을 많이 부려먹고, 그래서 일요일도 빨간하던 보장이 안 되고, 그래서 영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랬죠. 난 회사 뭐 영 못 다니겠다. 그러니까 집사람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제보고 그러는 거예요. 뭐 둘이 뭐 설마 뭐 그만두면 굶어 죽겠나. 이야, 이런 말을 딱 하더라고. 그래서 찬스다 하고 이제 그만뒀죠. 그리고 이제 그만두고 나니까 마땅하게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직장은 그만뒀고 결혼을 했고. 그래서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난 뒤에 할 게 없어서 슈퍼를 알아보려고 그랬어요. 슈퍼는 그때는 마트가 없었기 때문에 부지런만 하면 돈을 이제 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슈퍼를 알아보다가 잘 안 됐어요. 다행이었죠. 근데 그래서 슈퍼를 알아보다가 안 됐는데 또 가만히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슈퍼는 뭐 한 4, 5년 정도 한다고 치고 돈을 번다 치면 슈퍼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되거든요. 부부가 교대로. 우리가 사랑 나눌 시간이 없는 게 슈퍼랍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4, 5년 해서 돈을 벌었다 치면 계속 못할 거니까 다른 업종을 바꾸면 또 뭘로 바꿀까? 그동안 벌어본 거를 이제 잘못 직업을 선택을 하면, 업종을 선택하면 다 까먹기도 십상이고. 그래서 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제 동생이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형, 안경이 지금 안경 할아버지 맞춰가 보니까 한 서너 개만 팔아먹고 산대. 그런 얘기를 자기가 들었대요. 그래? 그래서 저도 가만 생각했죠. 안경원은 이제 자격증이 있어야지 오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안경학과를 나와야 되고, 그리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경기도 안 탈 것 같고, 마누라 안 나와도 되고, 좀 나이 좀 먹으면 직원 두고 뭐 대학 강의나 나가고 골프도 치면서 이렇게 노후를 보내면 야 이거 죽이겠구나. 그래서 안경학과를 가기로 결정을 했죠. 근데 제가 회사를 4월 달에 그만뒀는데 이 안경학과가 그 다음에 2월 달이 시험이에요. 근데 직장은 그만뒀는데 이 안경학과를 떨어지면 큰일인 거예요. 장가는 같이 먹고는 살아야 되지. 그리고 또 시험 공부해가서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무작정 이제 1년 동안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시부모랑 같이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집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집을 이제 벗어나고 싶어서 회사 그만두고 3일 만에 집을 떴습니다. 어디로 갔는가 하면 수원으로 갔어요. 제가 이제 안경학과를 알아보니까 서울 경기에 세 군데밖에 없었어요. 의정부에 있고 수원에 있고 성남에 있고. 그래서 의정부는 명절 때 내려오기 너무 멀 것 같아서, 그리고 성남은 주변에 안경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은 가보니까 안경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빨리 배워서 주변에 안경원에 가서 알바도 하면서 빨리 오픈하고 싶은 마음에 수원으로 갔죠. 그래서 야간을 다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낮에는 알바를 하고 밤에는 이제 야간 수업을 듣고, 그 집사람은 이제 그 학교 앞 부근에 조그만한 뭐라고 할까요? 포장마차 비슷한 핫도그 오뎅 이런 걸 팔았어요. 저도 같이 낮에는 팔다가 수업 시간 되면 제가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나올 때 이제 같이 집에 가고, 그 이런 식으로 제 생활을 했는데 그 자격증 딸 때까지의 시간이 3년, 그러니까 2년제니까 2년제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1년 공부, 이제 4월 달에 그만뒀으니까 그 1년 까먹고 학교 생활 2년,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금방 자격증 땄다고 오픈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나 밑에서 한 2년, 그래서 총 5년 동안 자격증을 따서 오픈할 때까지 시간이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해도 힘이 든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 나중에 안경원을 오픈한다는 일념으로. 그 심지어 망상에서 술장사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안경학과 다니면서 그 전에 해보지 못한 별의별 일을 다 해봤습니다. 뭐 신문도 돌려보고 자수처도 해보고 이삿짐도 날라보고, 참 그 전에 겪지 못한 이거를 한 3년 사이에 다 겪어봤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게 힘이 안 들었어요. 왜? 나중에 안경을 오픈하면 잘 될 거야.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한 서울에서 2년 이제 남 밑에 생활을 하고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쭉 온 게 25년을 안경원을 이제 했었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안경원을 3번 옮겼어요. 3번 옮겼는데 갈수록 계속 작아졌죠. 처음 시작할 때 2억 정도의 돈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먹고 살고 이 빚은 안 갚아지더라고요. 이자만 갚기 바쁘고. 그래서 아침부터,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빨간 날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같은 내일은 잘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지금까지 끌고 온 거죠.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옮긴 이 장소에서 안성호 스폰서가 이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어느 날 와가지고 이제 애터미를 가입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입은 했죠. 왜?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때 이 친구는 이제 보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입을 했는데 가입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뭐 하여튼 심심하면 이제 지나가다가 들리는 거예요. 왜? 애터미를 이제 저한테 전파하려고. 근데 저는 아무 관심이 없죠. 왜? 안경이 본업이니까. 그리고 뭐 그게 다단계인데 뭐 다단계인지 10단계인지 그런 신경 안 쓰고, 주로 생필품들은 이제 집사람이 전부 다 사서 쓰고 하는 거니까 저는 뭐 칫솔 치약이라고 지금까지 뭐 한 번도 안 샀어 봤으니까. 그래서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던 차에 안성원 스폰서가 센터에 가보자 그래서 센터에 가보자 그러는데 제가 갑니까? 안 가죠. 근데 저는 이제 어, 안경원을 하면서 진짜 최선을 다했죠. 그 전단지를 만들어서 안경 닦개를 같이 동봉을 해서 길거리 가는 사람도 주고, 밥 먹으러 갈 땐 식당에 가면은 이제 눈 좀 뭐 충혈이 돼 있거나 안경 쓴 사람한테는 무조건 다 돌렸어요. 진짜. 그리고 저 위에 지금 강릉에 오거리 있는데 거기 이제 번화가죠. 홈플러스 앞,
뭐 저런 터널 지나가는 입구에 많이 사람들 다니는데 왕래하는데 겨울이건 뭐 하여튼 시간만 나면 전단지 만들어서 안경 닦개랑 같이 껴서 엄청나게 많이 뿌리고 저는 아파트 단지에서 가다 꽂아 놓기도 하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25년 동안 해보니까 가방이 커야 돼요. 좋은 목자리에다가 돈 많이 투자해서 그러니까 번쩍하게 해놓으면 손님들이 많이 오고 변두리 조그만하게 하면 이 와봐야 한 개예요. 그래서 심지어 저가 이제 그 뭐 이런 자랑 같지만 그 전에 그렇더라고. 누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 분야에서 1인자가 안 되면 다른 일을 해도 또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돼야지만 다른 분야에서 1인자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당을 해도 잘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고 안경원도 잘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고 이러는데 모든 장사는 보면 근데 제가 안경원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리고 또 제 소신은 뭐가 있었가 하면 사람은 돈을 따라가면 돈의 노예가 된다.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잘했을 때, 돈이 따라오면 이 사람은 큰 부자가 되고 돈을 쫓아가면 나중에 돈한테 치여 죽는다. 이런 거는 내 머릿속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하여튼, 그래서 또 나중에, 전라남도 목포에 안경학과 대학원이 우리나라에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목포에서 안경원을 할 때, 거기를 대학원을 이제 갔어요. 안경학과 대학원을. 2년 반에 걸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를 안경을 하면서 왔다 갔다 왕복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석사를 받아 놓으면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직원 쓰고 어, 시간 강사라도 좀 나가고 이러면 좀 보대도 있고 좀 그러고 싶어서 그리고 또 이제 나이 먹으면은 뭐 안경원에 있으면은 이제 손님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도 방식으로 돼버리거든요. 우리도 뭐 식당도 마찬가지지만 나이 먹으면 장사를 하면 추해져요. 보통 보면은 식당에 나이 먹은 사람이 앉아 있으면 거기 있으면 이제 뭐 시키기도 껄끄럽고 그래서 돈은 젊어서 벌어야지만 따뜻한데 나이 먹어서 벌기가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 좀 먹으면은 안경학과 좀 강사를 좀 나가고, 뭐, 골프치도 다니고, 직원 두고, 이런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다녔어요. 2년 반 동안. 근데, 하여튼 뭐, 그 실력도 배양하고 해서, 하여튼, 하여튼 1인자도 나도 한번 1인자가 돼봐야 되겠다. 그래서 손님이 우리 가게를 이제 알아서 찾아오는 그런 안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25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서 이제 왔는데, 7년 전에 저는 지금 이제 에테미 아이디가 930022인데 김정경 본부장이 저보다 6개월이 빨라요. 근데 6개월이 빠른데 저는 6개월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제 오토 판매사입니다. 근데 또 만족합니다. 왜? 저는 투잡으로 했고 처음에 이 2년 정도를 이제 잠을 잤죠. 가입만 해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전에 스폰서가 제 번호를 살려줬겠다가 그냥 살아 있었겠죠. 저는 제품을 한 번도 안 샀었는데 제가 지금 계속 살리고 있으니까 그때는 뭐 그런 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하루는 이제 안성호 스폰서가 센터에 사업 설명이 있는데 1시간만 시간을 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듣는 거는 관심이 없고 거기에 이제 몇 명 정도 오느냐 한 20명 정도 온다. 저는 안경에 관심이 계속 이제 안경원을 하니까 안경 닦여 줄 생각으로 주머니 속에다가 안경 닦여 20장을 넣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설명을 딱 듣는데 하는 게 딱 내 귀에 딱 들려오더라고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대세는 인터넷 쇼핑몰이다. 이제는 마트를 안 가고 이제 거의 젊은 층들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모든 제품을 구매를 한다. 그래서
대세의 흐름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나는 물건을 보고 사야 되니까 마트 가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어차피 흐름은 인터넷 시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머릿속에 딱 와닿는 게 우리 딸내미가 고3일 때 옷에 관심이 많아서 인터넷에 가서 구매를 하면 가게에다가 제품을 주문해 오면 그게 한 달에 6건에서 8건 정도 돼요. 그러면은 제가 그걸 집에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고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삼성 평면 TV를 올려서 팔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직구로 해서 물건 구매를 하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설치비 다 빼고 40만 원이 더 싸다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그게 두 개가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쁜 건 아니네. 괜찮네. 그래서 이제 괜찮네로 이제 받아들였죠. 그 사업할 생각은 없고. 그래서 좀 있다 보니까 또 안성호 스폰서가 속리산 1박 2일 세미나를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가게를 문 닫으면 죽어요. 그래서 가게는 절대로 못 닫습니다. 가게는. 네. 손님한테 신뢰 약속도 깨어질 뿐더러 매출이 줄기 때문에 가게는 절대로 문을 닫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안성 스폰서가 또 과거에 이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저 그랬죠. 니 장사해봐서 알지. 니 가게 이틀 문 닫고 갈 수 있나 없나. 말이 돼 안 돼. 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안 돼가 아니고. 그래서 1년 동안 가자고 조르는 거를 내가 물가에 세워놓고 제가 갔어요. 속리산을 1박 2일을 그 어려운 1박 2일을 갔는데 가보자고 한 이유가 거기에 다 있더라는 거죠. 고개가 다 끄덕여지는 거예요. 그 회장님 강의가 내 머릿속에 딱딱 와 닿는 게 저는 이제 장사를 해봤으니까 뭘 느꼈는가 하면 장사는 계속 잘 되는 장사는 없고 돈은 3년에서 5년 평생 먹고 벌어야 된다. 그 말이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왜? 저는 목회 장사할 때 그런 사람을 봤거든요. 3년에서 5년 장사해서 건물 사고 임대료 받아 먹고 놀러 다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돈은 3년에서 5년 평생 먹고 살 걸 벌어야 된다.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고 또 돈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치고 부자 없다. 그건 맞아요. 왜? 값은 부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을 이제 살으라 그러는데 보통 자기만 잘 먹고 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공헌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남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돈이 쫓아가면 안 되고 돈이 따라와야 된다고 이제 그 신조로 살아다 보니까 하여튼 이걸 딱 만나고 보니까 돈을 못 벌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남을 이용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마진 먹는 것도 아니고 싸고 좋으면 쓰면 되고 아니면 마는 거. 그래서 남한테 이익을 줄지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내가 이게 공감이 탁 가더라고. 그래서 이걸 이제 해봐야 되겠다.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1박을 딱 갔다 오고 난 뒤부터는 나는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1박 2일은 안 빠지고 가야지. 그런 마음을 이제 머릿속에 이제 다짐을 했죠. 근데 1박 2일, 그러니까 제가 투잡을 하다 보니까, 가게에 오는 손님들은 이제 가입은 잘해줘요. 왜? 통장 번호까지 불러줬지, 그때는 필요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애터미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던 시기였죠. 근데 사람들도 가입은 잘해주는데 제품을 안 써요. 왜? 나도 안 썼는데. 그리고 나이가 이제 가게를 하다 보면 가게 주인 나이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50대 넘어가면은 이제 노안이 온 데다가 인터넷 들어가기 꺼리가 귀찮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쓰라 그러면 알았어 하고 제품 주문해줘. 뭐 겨우 와서 뭐 1년에 칫솔 뭐 20개 한 번 땡, 물티슈 한 박스 땡.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계속 전화를 하니 그것도 뭐 그렇고 찾아가면 몰라도. 그래서 가입은 많이 했는데 실질적인 소비자는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1박 2일을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지나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참 보기 좋죠. 네. 예, 다음 이쁩니다. 예,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지금 현실은 어떤가 하면 제가 요즘 저 안인 화력발전소에 용역으로 이제 일을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20대, 30대, 40대들이 굉장히 사람 젊은 애들이 많아요. 그 대학원 다니다가 이제 수업 있으면 이제 수업 받으러 가고 서울로 수업이 없는 날은 여기 와서 용역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어 20대 초 애들도 나와 있고 한 40대 정도 된 사람들도 보면 결혼도 못하고 그 집이 뭐 전문지나 강릉인데 집에 있으면 눈치 보이니까 방 얻어서 거기서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요즘 거기 가서 보면. 그리고 제 나이 또래 있는 사람들도 오시는데 보면 이제 물어보면 산전수전 다 겪고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성장이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사람들은 뭐 옛날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박정희 시대 뭐 전두환 시대 얘기를 하는데 그 이성현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면 우리 선진국에 진입을 이제 거의 하면 성장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시점이 와 있는데 대통령 때문에 뭐 저성장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닌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걸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진국에 진입을 하면 모든 건 힘든 일은 이제는 안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성장이 될 수가 없죠. 지금 저 물자도 남아도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금 상가집을 가보면 거의 80대, 90대예요. 그 나이가 지금 강릉만 해도 지금 요양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유치원은 줄고. 그리고 지금 우리 나이 또래 지금 보면 작년부터 이제 이 퇴직을 한단 말이에요. 퇴직을 하기 시작했는데 퇴직을 하고 한 2, 3년까지는 뭐 그래도 그럭저럭 이제 버틴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촉탁으로 또 1, 2년 더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때까지는 또 뭐 지금까지 일을 했으니까 좀 쉬다가 2, 3년 지나면 이제 산에만 맨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게 없다는 일거리가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그 인력 나가는데도 그냥 막일 하는 사람들은 60세 이상은 안 써져요. 그러니까 60 이상 넘어버리면 이 막노동에도 이게 퇴출이에요. 안 써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영역 나가기 전에 이제 이삿짐 알바를 한 4, 5개월 정도 했는데 가보면 그 그전에 전직들을 물어보면은 뭐 은행 지점장도 했던 사람도 있고 뭐 공무원 아니면 이제 선생님 공무원이지. 그리고 한국통신 뭐 좀 빵빵하게 이제 저 연금이 많이 나오는 그런 회사에 다녔던 사람은 퇴직을 해도 연금이 괜찮게 나오니까 그럭저럭 먹고는 살아요. 근데 연금이 없는 얼마 안 되는 그런 직장은 나오면은 새로운 직장을 따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한 양반은 은행 지점장 출신인데 양봉 기술을 배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 60 이후에 이 삶이 새로운 직장을 새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찾을 만한 직장이 없어요. 거의. 같은 그런 시대에 왔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이제 하거나 어, 해본 사람들은 자영업을 해보면 어떨까? 이제 지금 말고 지금은 뭐 많이 몰락한다 그러는데 자영업 하면은 이 자영업의 실체를 잘 모르거든요. 저는 이제 직장도 다녀보고 자영업을 두 개 다 해봤기 때문에 자영업이 직장 생활보다 못한 이 자영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치우면 되지. 왜 붙잡고 있느냐? 못 그만두는 이유가 제 같은 경우에 이제 안경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 뭐지 그 로열티 가게세 말고 그걸 이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계 장비에다가 물건 제품이 이제 진열대 안에 다 차 있고 이거를 다른 사람이 이제 같은 가격에 사면 괜찮지만 내놔도 안 팔린단 말이에요. 안 팔리니까 이걸 접으면은 그냥 그대로 이 로스가 그냥 다 안고 자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못 닫는 거예요. 닫고 싶어도. 그러니까 하여튼 마이너스가 너무 되니까 그리고 은행 대출 낸 거 이런 거를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가 좀 안 되면은 내가 지출될 걸 좀 줄이고 거기는 일단 뭐 이자라도 내고 겨우겨우 이제 꾸려가는 거죠. 근데 이 자영업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게에서 진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손님 오기를 이제 눈꼽아 기다리는 거고, 손꼽아 기다리는 거고, 빨간 날도 없고. 이거를 직장인들은 이 자영업자의 그 애환을 몰라요. 그래서 섣불리 자영업을 뭐 하려 그러면 자영업자 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보면 또 4차 뭐 산업혁명 시대라 그래가지고 다 보면 컴퓨터 아니면 인터넷 지금 저 화력발전소가 일을 해보고 가보면은 거의 기계 장비 큰 크레인 아니면은 뭐 지게차 사다리차 사다리차지 뭐 사다리차는 이삿짐이죠. 하여튼 거의 장비가 거의 다 큰 일을 하고 사람들은 옆에서 그냥 조금 도와주는 거 그런 거밖에 없어요. 다음요. 그래서 요즘은 보면은 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일이 거의 다 이루어지죠. 아침에 들어갈 때 그 지문 인식도 하지만 제가 일을 가보면 핸드폰에 그 모바일 다운 받아가지고 어저께 뭐 어디 갔다 왔는지 그거를 다 체크를 이제 모바일로 다운 받아서 해야 돼요. 바코드? 바코드에다 찍어서 바코드, QR코드. QR코드에다가 찍어가지고 자기가 다 입력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보여주고 지문 인식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 지금 일하면서도 주머니에 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그러니까 전화 와도 그 작업하면서도 이 핸드폰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뭐 일하면서 뭐 전화 받고 이러면 뭐라 했지만 지금은 전화기가 다 주머니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이 없어졌죠. 이 모바일 뱅킹 때문에. 지금 그리고 또 뭐 유튜브 이런 미디어 시대가 많이 이제 나왔잖아요. 거의 뉴스도 안 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 치면 웬만한 영상들은 다 뜨니까 이 핸드폰이 엄청나게 변화를 많이 가져왔는데 보통 보면 이 핸드폰 가지고 뭘 하느냐 고스톱 치잖아요. 그죠? 고스톱 치고 또 뭐 하죠? 오락. 이게 여기에 엄청나게 이 모든 걸 흡수를 했는데 여기에 먹을 게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걸 귀찮다고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장님 관계 중에서 돈은 귀찮은 데 있는데 얘기하면 난 귀찮아 이런단 말이에요.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뭐 이걸 몰랐으면 제대로 활용을 안 했겠죠. 다음요. 이게 이제 저도 지금 여기서 봤는데 핸드폰을 우리는 왜 2살, 3살부터 핸드폰을 가지고 놀잖아요. 허수아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사람이 사람이고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허수아비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핸드폰을 끼고 살고 죽을 때까지 요즘은 죽으면 핸드폰을 관속에 넣어주는지 모르겠네. 지금 뭐 80대, 90대는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하여튼 이 핸드폰 때문에 이 모든 게 엄청나게 이제 달라졌죠. 다음요. 제가 이 이삿짐 가서 그 택배가 온 거를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죠. 근데 제가 이제 유심히 봤죠. 이 애터미 제품이 있나? 없어요. 다행입니다. 여기에 애터미 제품이 꽉, 이게 쿠팡이나 뭐 옥션 지마켓 이게 애터미로 바뀌는 순간 이제 밥그릇은 없는 겁니다. 이게 애터미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밥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애터미 아직 시작도 안 했네. 그리고 제가 아파트 살고 있는데 아파트 분리수거에 가보면 애터미 박스 없어요. 제 거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아직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고 난 늦었어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내 주변에 이 애터미 박스가 보이기 시작하면 늦은 겁니다. 다음요. 지금 부자 될 확률이 어떻게 되면 뭐 내가 이제 가능성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디 이제 조사를 했는데 직장인들 중에서는 이제 돈이 금액이 어느 정도 있으면 부자냐 물으니까 40억이 있으면 부자랍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뭐 부자 되는 가능성이 이제 높은 직업이 뭐 일이 뭐냐.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는 게 이제 29%고 상속 및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22%고 복권 및 우연한 기회 뭐 장가를 잘 가든지 결혼을 잘해서 뭐 우연한 기회 그 13%고 창업 12% 저축 9% 주식 투자 4% 하여튼 그렇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부자될 확률은 거의 제가 봐서는 거의 다 저럽니다. 지금 우측에 있는 거 보면. 근데 이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요. 성인 남녀가 꿈꾸는 직업이 1위가 창업이고 2위가 건물주랍니다. 근데 창업하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돈 많이 투자해서 망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명을 단축한 일입니다. 창업하지 마십시오. 건물주라 그러는데 지금은 건물주가 아닙니다. 왜? 제가 지금 전번에도 이제 한 거의 1년 됐는데 강릉의 제일 번화가 거기에 가게 1층이 아직도 안 나가고 있어요. 50평인데 거기 그 자리 같으면 옛날 같으면 뭐 소리 소문 없이 나갔는데 아직도 안 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건물 가지고 있다가 부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는 이제 가게세 이제 임대료는 가게 뭐야 건물 보유세는 종합세는 소득세는 줘야 되고 만약에 이제 거기에 가게에는 안 들어오고 이러면은 뭐 유령 건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건물주였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이게 바뀔 겁니다. 그 다음요. 그러면은 왜 그 네트워크를 해야 되느냐. 다단계를 남들 싫어하는.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서민이 아니 이런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받는 봉급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가 더 많이 뛰고 내가 받는 봉급이 더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옛날 같으면은 뭐 통신비 아니면 전화 뭐 있죠? 공과금 보면 그리고 저 차보험료에다가 모든 집 요즘 보면 개개인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통신료하고 차보험료만 해도 고정적으로 지출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지출이 일단 차지하고 있고 그 나머지 받아봐야 저축을 거의 할 수가 없죠.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리고 자기 집이 아니면 요즘은 좀 뭐 전세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씩 내죠. 완전 전세는 거의 드물다고 봐야죠. 왜? 금리가 저렴금리로 가는 시대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 사업을 해야지만 평범한 사람이나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뿐더러 머리도 안 좋은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어 쳐도 거기에 접속할 사람을 또 인도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무슨 방법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요? 머리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 돈을 벌려면 시스템 안에 들어가라 그러는데 이 시스템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를 이 좋은 시설을 안 본단 말이에요. 다음 보세요. 다음. 그 네트워크는 이론상은 굉장히 좋아요. 내가 필요한 제품을 아는 사람부터 소개받아서 내가 먼저 써보고 좋고 싸서 이익이 되면 다른 사람한테 야, 내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 니도 한번 써봐. 그렇게 되면은 참 좋은데 일반 보통 네트워크가 이렇지가 않다는 거죠. 다음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 유통이라는 게 있는데 이 네트워크 유통이거든요. 이 모든 유통의 꽃이 이제 제일 발달된 게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라는 게 봐요. 대기업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하면 보통 우리가 소비자가 1,000원에 사는 공산품은 공장도 가격은 거의 250원이랍니다. 그러면 중간에 총판 대리점, 소매점 거쳐서 소비자가 1,000원에 사면 제품 품질 관계없이 750원이라는 돈이 유통 과정에서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 대기업들이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 몇백억씩 들어가서 크게 이제 짓는 거죠. 그러면은 야들이 생산자에서 직접 이제 물건을 가져와서 얼마에 파는가 하면 850원에 팔아요. 850원 팔면 이 일반 소비자들은 그냥 이런데 편의점이나 슈퍼 가서 사다가 150원이 더 싸니까 차에 기름 없애가면서 멀리까지 사러 가요. 그러면 그 850원에 팔아도 250원하고 850원 사이에 얼마예요? 600원이라는 돈이 제품 품질에 관계없이 600원이라는 돈이 생긴단 말이에요. 공짜로. 그리고 대기업에서 이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그러면은 점포도 없는데 이 850원보다 더 싸게 팔아야지만 정상이거든요. 그 네트워크 이론인데 이 850원, 1,000원보다 더 비싸게 판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러니 근데 또 이 제품은 250원에 만들 걸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물론 좋게 만드는 것도 있고 더 허접하게 만드는 데 있고. 그래서 이 제품을 시중가보다 더 비싸게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트워크 본질이 흐리는 거죠. 이론상은 좋은 제품을 싸게 사는 건데 그러면 이게 어디 이 네트워크라는 거는 선진국 마케팅이에요. 선진국 마케팅은 개개인이 PC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핸드폰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게 이 네트워크예요. 후진국은 네트워크 될 수가 없죠. 왜? PC도 없고 핸드폰도 없으니까 직접 들어가서 구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애터미는 이 850원에 파는 걸 750원에 팔겠다. 그리고 제품을 250원에 만드는 걸 100원 더 보태서 350원에 만들어서 제품질도 더 좋게 만들고 소비자한테는 더 싸게 공급을 하겠다. 그게 이제 애터미의 본 취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300원이라는 돈을 소비자한테 우리 소비자끼리 이 돈을 나눠 갖자. 이게 애터미가 추구하는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칫솔을 만약에 이제 1,000원이라고 치면 990원인데 1,000원이라고 치면 매입할 때는 이제 매입 원가 이제 450원 원가고 판매 관리비 10% 회사 이익 10% 나머지 35%는 우리가 가져가는 거죠. 350원을.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 똑같은 이 애터미 칫솔을 만약에 2,000원에 시장에서 판다 그러면 원가는 450원인데 2,000원에 팔면 이익을 얼마 가져가요? 우리는 소비자는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이 다 중간에서 유통해서 다 먹어버리는 거죠. 1,550원. 그게 우리가 더 주고 사는 거죠. 다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다단계가 2020년 1분기 138개랍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 이 다단계가? 다음요. 요거는 2018년 건데 보면은 이때는 142개인가 이렇게 142개였는데 지금 올해는 이제 138개인데 이 수많은 네트워크가 이렇게 많은데 왜 그 부분에 그 네트워크를 해서 돈 버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왜 애터미만 여기서는 제가 이제 애터미 설명하니까 애터미만 좋다고 하는 걸까요? 타 네트워크 가면 타 네트워크가 나쁘다고 절대로 얘기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제일 지금 이 설명을 듣고 있는 사람들, 뭐 물론 직급자들이나 뭐 다른 타 네트워크를 해봤던 사람들은 뭐 관계가 없겠지만 제가 3년 정도 되니까 주변에서 타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이 와요. 이 다단계 하는 줄 알고 귀신같이 와요. 와가지고 애터미 돈 안 되지. 우리는 금방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쏙 한번 넘어가 봐요. 어떻는지. 가서 넘어가서 그 회사는 어떻는지 가서 알아보고 와요. 궁금하면. 안 궁금하면 가지 말고. 왜 애터미는 돈이 안 되고 거기는 돈이 빨리 되는지 진짜로 되는지 가서 사업 설명도 한번 들어보고 그럴 필요도 있어요. 왜? 다른 사람한테 다시는 속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네트워크 이렇게 많은데 제가 3년 정도 되니까 이제 주변에서 입질이 와요. 나를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왜 데리고 가냐 그러면 제가 가입해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오면 지가 빨리 성공하니까. 그래서 저도 타 네트워크를 들으러 1박 2일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NRC라고. 그래서 조건부로 했죠. 내가 1박 2일 드릴 테니까 니도 1박 2일 들어봐. 근데 이제 저만 듣고 이 친구는 안 들었어요. 내가 손해봤어요. 가면 다 자기가 좋다 그래요. 근데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애터미하고 타 네트워크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서민이나 평민이 부자 될 수 있는 도구가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가 타 네트워크랑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걸 하면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타 네트워크가 구별을 할 수가 없으면 당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밑에 파트너가 이제 만약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해보니까 금방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타 네트워크를 하던 사람들을 밑에 이제 쭈루루 가입시켜 왔는데 애터미 돈 안 돼. 야, 이거 안 되니까 가자. 만약에 그랬을 경우 내가 이 사람, 이 파트너를 타 네트워크랑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이거를 납득을 갈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왜 애터미 돈 안 돼? 다 안 돼.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된다는 거죠. 아메랑 그런 거잖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차이점, 왜 돈 되고 다른 데가 왜 안 되고 그걸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요. 이 회사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트워크는 진짜 좋은데 그러면은 아까 그렇게 많은 138개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애터미 하니까 애터미가 좋다. 아메 하는 사람은 아메가 좋다. 뉴스킨 하는 사람은 뉴스킨 좋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애터미를 안 한 입장에서 타 네트워크에 여기 지금 7가지 이게 다 같이 있는지 보세요. 지금 1번은 거의 다 이건 다 돼 있어야지만 네트워크 아까 그 공개조합에 이게 다단계 업체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특수판매 공개조합에 이게 등록이 돼야지만 이건 다 등록이 돼 있어요. 1번은 다 거의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이제 나와 있는 거죠. 2번 경영자. 이 경영자가 진짜 이 네트워크는 경영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없어지고 생기고 하는 겁니다. 이 경영자가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안 바뀌거든요.
이 경영자가 마음 잘못 먹으면 내가 10년, 20년 여기다가 시간, 돈 뭐, 하여튼 시간, 올 투자를 엄청나게 했는데 없어져 버리면, 사라져 버리면 내 인생을 다 버린 거죠. 왜? 주변에 친구 잃고, 사람 잃고, 내 인생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진짜 신중해야 되는데,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주변에 인심 잃고 손해를 끼치면 낙인이 찍혀요. 저 친구 다단계 하다가 쫄딱 말아먹은 사람이야. 주변에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잘 안 만나는. 그래서 네트워크는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자의 도덕성, 경영 능력을 충분히 살펴보고 유튜브에 동영상도 보고 지금 이제 유튜브 동영상 박한길 회장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1박 2일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애터미 박한길 회장의 그 강의를 쭉 나오는 거 다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초창기 때에 강의한 것도 있고 지금 요즘 최근에 강의한 것도 있고 초창기에 강의한 내용하고 지금 강의한 내용하고 변한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초창기에 강의한 거 지금하고 변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 말한 대로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도덕성 경영 능력을 보면 거기 들어가 보면 뭐 제품 양도 가격도 안 올리고 올려주고 이런 게 다 나와요. 여기 들어가서 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제품, 네트워크 제품이 주로 취급하는 제품이 뭐냐? 뭐 물난리라도 안 떠내려간 자석료냐 아니면은 뭐 돌침대냐 물침대냐 이 소모성이 있고 재구매가 안 되는 일회적인 그런 제품은 네트워크 제품에 올리면 망합니다. 위에만 몇 명만 돈 벌어가고 땡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돈은 빨리 벌죠. 왜? 밑에 사람 돈을 가져가니까. 그런 게 제품을 취급하는 건지 생필품을 취급하는 건지. 왜? 생필품은 하루라도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쓰고 없어지면 또 구매를 하고 또 포인트가 발생되고 또 없어지면 또 사야 되고 죽을 때까지 이 제품을 구매하고 소비되고 이런 제품인지. 그리고 수익구조 보상 플랜 보면 모든 거의 네트워크는 제일 먼저 가입하는 사람이 거의 제일 많이 가져가요. 밑에는 일만 열심히 하고 앵벌이죠, 앵벌이. 이게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입할 때 돈을 내고 가입을 했는지 아니면 제품을 핑계로 해서 이 제품을 사야지 사업을 할 수 있다든지. 근데 일반 가격보다 훨씬 비싸죠. 그거를 이제 제품에다가 크게 가격을 붙여놓고 가입비, 진입비 없다고 얘기를 해놓죠. 그리고 이제 사업하려고 그러면 이 제품을 사야 된다고. 그게 그냥 돈 받기는 뭐 하니까 거기에 제품에다가 가격을 붙여놓은 거죠. 그 다음에 유지비. 유지비가 뭔가 하면 한 달에 너는 내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제품을 어느 정도 구매를 해야 된다. 이게 유지비예요. 그러면은 내가 생필품이 진짜 싸고 좋다 그러면 사지 말아 해도 내가 어차피 써야 되니까 그걸 유지를 안 해놔도 내가 들어가 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우리나라만 국한돼서 회원 가입하고 땡 치는 회사인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나도 또 건물이 있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지 또 회사 재무제표가 마이너스가 뭐 빚이 엄청나게 있는지 이런 걸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지금 줌으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화상 회의를 하고 있는데 잼을 하고 있는데 타 네트워크가 없어요. 엄청 잘 돼 있는 거죠. 이게 1박 2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네트워크인지 만약에 이제 A사 같은 경우에 거기는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바이너리 방식, 두 줄기 방식이에요. 근데 거기는 똑똑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왜? 내가 똑똑해야지만 모든 강의장을 빌려서 뭐 강사를 초빙을 하고 돈을 지불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다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똑똑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다음요. 시간이 없어서 넘기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4인 가족 기준에서 제가 이제 거의 생필품을 애터미 하다 보니까 사는데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달에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쓴다 가정하면 이 중에서 10만 PV만 돼도 500만 PV 되면 500만 PV가 돼 250만 보름에 250만 PV가 되려 그러면 80만원 PV면 3분의 1 되면 한 20만 PV 되잖아요. 한 가정에. 그러면은 10가정이면 200만 PV네. 그러면은 한 15가정만 해도 좌우에 보름에 250만 원이지. 50가정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좌우에 내가 저거 해보니까 자발적인 소비자 진짜 10가정만 해도 보름에 250만 PV가 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다 안 쓰니까. 다음요. 지금 이건 뭔가 하면 지금 올 7월까지 애터미에 가입된 총 회원 수입니다. 1190만 살아있는 회원 번호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입한 우리 아이디가 가입하는 순서들이 번호거든요. 그 9월 13일 2317만 6290번인데 여기에서 제로의 걸 빼면 이 차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거기다가 날짜를 13, 14, 15, 10 나누면 하루에 14,000에서 15,000명 정도가 가입을 해요. 주변에는 애터미를 모르고 있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하루에 15,000명 정도가 애터미를 가입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뭐라 그럴까? 지금 아파트 뭐 단지 앞에 애터미 그 상자는 없어도 박스는 없어도 하루에 가입하는 인원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면 10시간 동안 가입한다고 치면 시간당 1,400에서 1,500명이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런 속도로 이제 애터미가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걸 보면 얘가지고 금방 가입하고 금방 해도 그 차이가 몇백 번, 몇천 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나는 자고 있어도 누군가는 애터미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내 라인에 두고 소비가 일어나는 내 편이 돼야지만 내 거지 타라인에 가 있으면 내 마트가 아니라는 거죠. 내 분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애터미를 만나서 새끼 밥만 먹고 죽다 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남도 도울 수 있고 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애터미거든요. 일반 일을 해가지고는 자기 가족, 자기 입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 애터미는 내 새끼 밥 외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진짜 멋있게 살 수 있는 야 진짜 멋있게 살았어 이런 걸 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걸 깨고 이해를 하고 한 네트워크하고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고 진짜 돈 안 된다고 다른 네트워크를 기웃기웃하지 말고 확실하게 알아서 이 파트너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스폰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성 있게 차분하게 강의를 해주신 우리 윤기순 사장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스피치 시간입니다. 동해라임 소속의 김혜란 사장님인데요. 그 스폰서 밑에 그 파트너 윤성민 사장님처럼 열정적으로 애터미를 진행하고 있는 김혜란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김혜란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강릉에 살고 동해라임 소속의 김혜란입니다. 예전에 직업은 마트에서 정육 코너에서 고기를 썰면서 팔던 일을 한 10년 정도 했었어요. 애터미는
제품 가격이 조금 저렴하기도 하고 해서 쓰고는 있었는데 애터미 뒤에 이제 이런 비전이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는 모르고 이제 있다가 마트에서 일하는 중에 이제 지금의 스폰서님이신 저 윤성민 사장님을 만났고 그분이 이제 처음에 정보를 주었지만 네트워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줄 때는 관심이 없으니까 잘 안 들렸어요. 그래도 이제 계속 저에게 정보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고 계속 오길래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게 뭔데 저렇게 나한테 알리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제 교육비 지원이 저는 어느 정도 다 끝났지만 이제 평균 수명이 이제 이만큼 많이 지금 엄청 길어진 만큼 제 이제 노후 준비는 전혀 지금 현실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에게 경제력이 없는 그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모는 되고 싶지는 않고 해서 그런 부모가 되지 않고 안정적인 고소득을 만들려고 지금 애터미를 지금 열심히 윤세민 사장님 지금 그 뒤에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따라가고 있고요. 이번에 그 18일 날 그 석세스를 봤을 때 이 코로나 사태에도 그 승급자들이 나오는 걸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이 상황에서도 이 승급자들은 다 올라가고 열심히 하는 거 있구나 생각도 많이 들고 있었고 저 역시도 많이 움직이긴 하고 있었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게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편한 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도 저희는 가야 되기 때문에 조심조심 다니면서 그 석세스에서 본 그분들처럼 되고자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력 있는 멋진 부모님, 곧 세일즈마스터 되실 것입니다. 박수. 그러면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세미나가 있고요. 목요 원데이죠. 그 다음에 9월 28일 월요일 오후 8시 김정경 사나 박동철 크라운마스터의 줌 미팅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9월 29일 화요일 오늘처럼 글로벌 줌 미팅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줌 미팅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